7만 년 전, 불가에 모여 앉은 작은 무리의 사피엔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특별한 종이었죠. 그 상상력 덕분에 사피엔스는 곧 지구를 지배했고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사피엔스는 마지막 인류일까요? 아니면 곧 호모 데우스로 진화할까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진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는 인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예정된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 상상의 공유, 제도적 발명들이 중첩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농업혁명,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 미래 승리.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인류가 아니라 미래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인류는 수렵채집을 버리고 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누가 누구를 길들였을까요? 인간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며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반면에 밀은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행복의 역설. 수렵채집이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일하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쉬거나 춤추거나 이야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겨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로 얻은 식량은 많았지만 대부분은 인구 증가로 흡수되었습니다. 영양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밀쌀, 옥수수에만 의존하다 보니 비타민과 단백질 부족이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이 농경 이전의 사냥꾼 뼈를 조사해보니 키가 크고 건강했는데 농업 이후 사람들의 뼈에서는 영양실조, 관절 질환, 충치가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불평등의 씨앗. 농업은 잉여 생산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잉여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즉 지배계층이 생겼습니다. 농업사회는 빠르게 계급사회로 전환되었고 왕과 귀족, 사제, 평민, 노예 같은 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수만 명의 농민이 흘린 땀으로 지어진 상징물입니다.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그런 거대한 권력 구조도 불가능했겠죠. 인류의 통합, 거대한 연결망, 제국이라는 실험. 농업이 인간을 정착시켰다면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이는 용광로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생각해보면 로마 시민은 라틴어를 쓰지만 제국 안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갈리아인, 이집트인 등 수많은 민족이 살았습니다. 로마의 법과 군대, 그리고 팍스,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로마나라는 상상의 질서가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물론 통치는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교통, 상거래,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 도로, 법 체계는 모두 이 제국의 유산입니다. 종교의 통합 능력. 종교 역시 인류를 통합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져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아랍반도에서 시작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심지어 스페인까지 확장하며 광대한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언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한다는 공통의 행위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화폐라는 마법. 하라리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통합 도구는 화폐입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종이 조각이나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그것의 가치를 믿을 때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됩니다. 고대 그리스 상인과 이집트 상인이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은화 한 잎이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화폐는 종교와 달리 신념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신뢰만 있으면 되는 가장 보편적인 허구입니다. 농업혁명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든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인류가 식물과 체제의 종속물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통합은 폭력과 강제에서 출발했지만 제국, 종교, 화폐라는 장치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냈습니다. 과학혁명. 무지의 발견과 지식의 폭발. 무지에서 시작된 혁명. 16세기 이전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와 전통이 모든 지식을 설명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사람들은 놀라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 겸허한 깨달음이 과학혁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인들은 지도에 없는 땅이 존재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이후 수많은 탐험과 연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국과 과학의 협력. 유럽 제국주의와 과학은 서로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과 항해술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배에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해상 크로노미터라는 정밀 시계를 발명했는데 이는 세계 해양 지배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국은 과학적 호기심을 실험할 거대한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는 식물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홍차와 고무, 면화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나일강 문명 연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유적을 발굴했고 로제타석을 통해 고대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었습니다. 즉, 과학이 제국을 강하게 했고 제국이 과학을 풍성하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전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은 흔들렸고 과학은 인간을 중심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과학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그리고 행복의 역설. 자본주의와 신용의 마법. 과학혁명이 불씨라면 자본주의는 그 불을 거대한 불길로 키운 바람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합니다. 이 믿음은 곧 신용으로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 세계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 한 척이 신대륙에서 향신료를 싣고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의 수익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신용이 오늘날 주식회사와 글로벌 금융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폭발력. 과학과 자본주의가 만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류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석탄과 철, 기계와 공장이 만들어낸 생산력은 과거의 수백 배였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런던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며 사람들이 말보다 빠른 탈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제국과 과학의 착취적 결합.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유럽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면직물 실험실이 되었고 아프리카는 자원 창고로 이용되었습니다. 즉, 과학의 발전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지배와 착취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의 역설. 그렇다면 물질적 진보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공장에 갇혀 일하며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GDP가 급격히 성장한 나라들이 반드시 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역설을 안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졌는가? 과학혁명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겸허함에서 출발해 새로운 지식과 세계관을 열었습니다. 과학과 제국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며 인류는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물질적 풍요는 늘었지만 행복은 늘지 않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신. 생명공학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개조하다. 사피엔스는 이제 더 이상 자연 선택의 수동적 산물이 아닙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덕분에 우리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중국 과학자가 HIV 면역력을 가진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인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이, 지능이 높은 아이, 특정 질병에 강한 아이. 하지만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생물학적 계급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사이보그. 또 다른 미래는 인공지능 AI와 인간의 결합입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와 하이브리드 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전투 드론과 AI 지휘 시스템이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프로젝트는 뇌에 칩을 심어 기계와 인간을 직접 연결하려 합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단순히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 데이터교. 하라리는 현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신념 체계를 데이터교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교는 우주의 본질은 데이터이며 가치는 데이터 흐름의 극대화에서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이미 우리의 선택, 감정, 관계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시청자가 어떤 영화를 언제 멈추고 어떤 장면에서 더 오래 머무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결국 데이터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보의 이면. 사피엔스는 인류 역사를 단순히 더 나은 삶을 향한 진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농업혁명은 풍요를 가져왔지만 고통도 증가시켰습니다. 과학혁명은 지식을 확장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와 기술 혁신은 풍요를 줬지만 불평등과 불안도 심화시켰습니다. 즉, 발전은 언제나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복이라는 질문. 하라리는 독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풍요와 권력을 원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현대 한국 사회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최첨단 IT 기술, 높은 교육 수준, 하지만 동시에 높은 경쟁,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와 인간적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기로 하라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류는 곧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피엔스 스스로는 쓸모없는 종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강력해지는 것, 아니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피엔스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